지역에서 그렇죠. 또 돈을 쓰고 돈이 네. 돌고 돌 거 아닙니까? 경기의 선순환입니다. 정확히 알고 그렇죠. 계시는데 예. 합치면 100만이 넘거든요. 이게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쪽은 몰리겠는데요? 지금의 아내분들이 조금 더 편해진 걸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끔 약 오를 때 있잖아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빠져나가시네. 도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도민이 원하는 진짜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약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리더. 자, 오늘 리더의 품격이 만날 리더는요, 경기도 김포의 이기영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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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인사드리고 싶은 얼굴이세요. 왜냐면 이미 네. 웃고 계세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강 신도시를 지어 부르던 경기도의원 이기영입니다. 항상 네. 주민과 그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의정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재선의 무게를 견디며 더 힘든 일을 더 주민 편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도시에 이런 자연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뭐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네. 저희가 아까 길을 좀 걸어봤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저도 여보 미안해요. 본의 아니게 여의주 씨랑 네. 너무 좋은 산책로를 좀 걷다 왔거든요. 이 공원 혹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곳은 한강 신도시 내에 있는 야생조류 생태공원인데요. 네. 지금은 그 가을이라 네. 초가을이라 아직은 이제 네. 그 조류들이 새들이 없지만은 곧 이제 11월부터 네. 이제 첫새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특히나 이제 천연 기념물인 재두림을 비롯해서요. 각종 천둥오리라든가 우리가 평상시에 도심에서 보기 힘든 그런 새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 이제 시민들을 위한 뭐 다양한 뭐 축구장이라든가 체육을 위한 시설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가 또 산책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자연이 잘 보존된 그런 시민의 휴식 공간이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강 옆에 자연이 살아 숨쉬니까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청둥오리 참 아까 뒤뚱뒤뚱 걷는 거 네.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막 여기서 동동동동 떠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차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러면 네. 우리 의원님이 시작 전에 네. 자필로 채워주신 또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장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나는 공감하고 실현하는 리더다. 오. 네. 공감하고 실현한다. 사실 그 어떤 의견을 내고 네. 사실 제안하는 거는 쉬워요. 그걸 지키는 게 어렵죠. 이거 하면 좋겠다. 저희 개그맨들도 네.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뭔가 그 실마리를 딱 내놔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의원님은 여러 수식어 중에 그 실현하는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그 다양한 제안에 있어서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현하겠다는 포부로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시민들의 생각을 같이 느끼고 공감을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의원이 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공부하고 실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기영 의원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정. 공정. 사실 리더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신 이 공정은 어떤 건가요? 네, 공정을 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기회 균등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생각하는 공정은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네. 본인이나 부모의 그 사회적 지위, 권력, 네. 재력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네. 동등하게 누릴 수 있고 또 복지 혜택도 동등하게 누릴 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제 공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의원님에게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네. 중에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지원 오. 조례가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제 취업의 공정성 문제.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가장 공정해야 될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잊을만 하면 네. 사립학교에서 이제 불공정 채용 의혹이 나오고 또 사례가 나와서 이제 네. 우리 사회가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청년이나 취업 준비생이 분노하는 그런 네. 일도 잦았는데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립학교 교사들도 1차 필기 시험은 교육감한테 위탁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가서 교원, 그러니까 네. 교사와 직원까지 포함해서 필기 시험과 그리고 네. 면접, 실기 시험 이게 최종 그 합격까지를 위탁을 해주면 네. 해주면 교육감에게 위탁을 해주면 경기도와 교육청에 나와서 해당 사립학교를 좀 더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물론 이제 강제성은 띄고 있지 않지만 시행 첫 해 22년 첫 시행을 했는데요. 네. 경기도 내 모든 사학에서 다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취업 준비생의 청년이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사회가 진짜 공정한 세상이 왔구나, 공정한 경기도구나 느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그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네. 개그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면접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럼요. 예전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제일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공정 네. 맞죠? 열심히 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기회를. 네, 맞아요. 기회를 주기 동등한 위해서. 기회를 드려야죠. 이런 거는 사실은 네.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몰리겠는데요? 괜히 이거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괜히 또 사람들이 여기가 공정하다 그래가지고 딴 데서 막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갑자기 또 지원율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경기도의 네. 사립학 이 제도가 정책이 되면 경기도의 사학들은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보유한 사학으로 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또 학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공정 채용만큼이나 또 중요한 공정이 또 무상급식. 네. 경기도 김포는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무상급식은 그 초, 중 학교는 미리 도입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도입하려고 이제 합의를 많이 하고 노력했습니다. 네. 드디어 2019년 하반기에 고등학교까지 전체가 이렇게 도입됐습니다. 뭐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네. 중요했었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조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개정을 미리 해서 네.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경기도 교육청, 네. 경기도 그리고 일선 시군이 함께 예산을 합쳐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돼서 네.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식단이 뭐 무상으로 주는 거는 네. 뭐 별로 안 좋은 걸 거야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편견이 있을 수 예.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신경을 쓰고 계신 거 맞죠? 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또 의회가 또 합심을 해서 네. 친환경 급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식재료를 쓰게 되면은 네. 그 평균 시장 가격이 있을 것이고 네네. 친환경 식자재를 쓰게 되면은 좀 가격이 좀 올라가게 돼 네. 있습니다. 식재료비가 이 그렇죠.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 내 네.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가장 신선한 재료 또 경기도에서 재배한 친환경 채소, 육류를 공급받아서 네. 그렇게 또 우리가 식단을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학교에는 사실 급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교복이잖아요. 네. 이 교복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천차만별이고 너무 비싸가지고 예전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교복 지원도 혹시 해주시나요? 교복 지원을 3년 전에 이제 중학교부터 경기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 교복을 지금 전면 실시한 상태고 이 또한 이제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또 의회가 힘을 같이 합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무상으로 주니까 네. 교복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맞아. 다리 짧아 보이는 거 예. 아니냐. 막 원래 예.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그럼요, 말씀이 그럼요. 있는데 알죠, 우리 알죠. 이제 네. 기존에 우리가 그 교복만 지원하는 것이지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지 네.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하던 네. 교복의 공동 구매 절차는 변동이 없다. 네. 기존에 학교에서 선정만 해주시고 다만 그 비용만 네.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네. 일선 시군이 같이 합심해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의원님이 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의원님의 학창 시절이 또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뭐 학창 시절에 뭐 급식이라든지 이런 교복 같은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화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 어머님께서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었어.
사실 너무 철이 없던 거죠. 반천투정에 네. 오늘은 왜 또 전날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은 왜 김치야. 왜 공짜반이야. 딴 집은 뭐 주던데. 네. 아,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의 시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또 하나 네. 근심을 또 덜어주는 맞아요. 거 아니야. 부모님을 위해서도 네. 무상급식한 게 정답이었구나. 의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네. 참 우리 어머님들은 다 표창 받아야 돼. 네. 와 진짜 지금 아내들 정말 네. 쉽게 산다 여보. 아니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네. 사실 저희 세대는 우리 어머니들이 네. 정말 너무 힘들게 고생한 걸 보고 살아온 세대라 아. 지금의 아내분들이 조금 더 편해진 걸 보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약 오를 때 있잖아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빠져나가시네. 잘 빠져나가시네. 그러니까요. 지금 눈빛이 흔들렸는데 네. 야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0.5초 이내에 저는 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또 이기영 의원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네.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안건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네. 각종 그 사회면을 요즘에 장식하는 거 보면은 네. 건설 현장, 제조업소에 네. 우리 청년들, 가장들이 산업진의 희생을 너무 많이 네, 마음이 당하고 너무 있어요. 아파요. 그리고 OECD 평균하고 따져서도 우리가 산업안전 분야에 네.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한번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국가 자격증 중에 산업안전기사 네.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분야로 네. 그래서 사회생활도 직장생활을 해왔고요. 네. 사고가 나면은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원인부터 이게 바라봅니다. 무슨 사고다 그러면 네.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사고의 유형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했을 텐데. 네. 근데 사고는 사실 아주 단순한 네. 경우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매일 다니던 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가 어느 정도 네. 정착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여기가 위험한 거 알면은 네. 거기는 가지 않거나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네. 매일 다니는 길, 매일 하던 행위, 여기서 사소한 거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제어로 이어지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안전 불감증은 최근에 그 가장 안전해야 될 그 학교, 네, 지금 학교 이야기를 학교. 하셨지만 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안전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신경 쓰고 계시니까요. 이제 학교에 왕왕 보면은 그 정체 모를 사람이 갑자기 특수 목적을 갖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네. 제일 부모님 걱정 많이 네. 하시죠. 네. 그 어린 학생 같은 경우는 등하교 때 아, 위험이라든가 네, 네. 이러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부모님의 네. 봉사를 강요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회가 다 사실 맞벌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 네, 이제 네. 부부 내외가 다 네. 직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백이 생길 네.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경찰서, 교육청 네. 그리고 관련 지자체 또 도움이 필요할 때 학부님께 좀 네.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등교 시간, 학교 시간에 이제 네. 실버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네.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많이 희생을 해주시고 네. 계십니다.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예산적, 정책적 측면에 접근해야 될 거 아닌가. 초록 어머니를 네. 동네 이제 어르신들, 네. 저희 이거. 동네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생해 주시고 계시고, 보안관, 이제 학교 네. 보안관 우리 또 네. 분들은 또 이제 어. 예전에 경찰 일을 하셨던 네. 네. 공무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아. 그냥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네, 네. 사실은 더 사실은 많은 네. 혜택. 네. 그래서 의원님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맞죠? 사실 맞습니다. 더 일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면 와서 일 좀 해주세요 부탁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거 지원.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협의점을 찾아주시면 네.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기영 의원님의 마지막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단어만 들으면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뭔지 유추가 좀 잘 안 되는데 어떤 뜻인가요? 두 가지 고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가 많습니다. 네. 급속도로 개발이 네. 됐고 입주를 했는데 하나는 교통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철도는 늦게 생기고 예. 버스도 늦게 생기고 아파트만 먼저 입주한 거죠. 맞아요. 저기서 김포공항 옆에서 네. 저기 네. 올림픽대로 타는 데서 네. 네. 잘못 시간 선택하잖아요. 네. 아주 꽉꽉 막힙니다. 나갈 때 맞아요, 막혀, 맞아요, 들어올 때 맞아요. 막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문제가 가장 네.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사실 우리 학생, 네. 가장 또 직장인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계획 인구가 15만 명이면 15만 명이 다 입주하고서도 한 네. 10년 뒤에 전철이 뚫리고 버스가 생기고 이게 이제 국가 정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문제가 큰 것이고 이제 아직까지 시정이 지금 안 되는 면이 있어서 네네. 교통 네. 거기다 플러스 지옥이라는 말까지 쓰기도 하죠.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네. 그 교는 쌍교가 이제 두 개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역시 교육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뭐 교육복지 이런 측면을 접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교육복지까지 가기 전에 학교 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입주해서 이사 왔어요. 네. 기분 좋아서 네. 깨끗하고 기반 시설 좋고 다 네. 기대를 하고 했는데 아이 전학시킬 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가 10개가 계획되는데 2개만 개교해서 콩나무 시루처럼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어머. 네, 그런 문제. 그리고 애초에 학교를 좀 더 많이 수요에 네. 맞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학교 용지 확보를 안 한 거죠. 아이고, 이유는 아. 이유는 인구가 주니까 학교도 적게 지어야지 하고 도시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도시에는 상대적으로 집값도 저렴하고 직장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래요. 한강 신도시는 30대 초반이거든요. 네. 평균 연령이. 그러면 딱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많다는 네.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관리학급 문제가 특히나 심각하죠. 이게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쌍교를 네.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살기 네. 좋은 도시가 된다. 예. 네,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가 유난히 두드러지는 도시인 만큼 준비하고 있는 안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문제점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어떤 안건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 문제. 네.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먼저 이제 버스 문제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제 광역버스 문제, 이건 지금 공공버스로 전환을 국가에서 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은 노선의 확충. 물론 이제 경기도와 서울시 입장은 좀 달라요. 광역버스가 서울시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서울시의 교통체증을 또 막히니까. 유발하겠죠. 네. 그래서 좀 협의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국토부란 중재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통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네. 서울시하고 이 경기도가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네. 지금 찾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철도 분야입니다. 작년에 다행히도 네. 경기도의 이 김포엔 특히 GTX-D 네. 서부 광역 철도가 지금 확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과연 서울로에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그 강남권에 관통을 하느냐 마느냐가 네. 상당히 뜨거웠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용산까지로 지금 확정이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 신도시 특히나 네. 이제 김포 신도시와 또 네.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국가 2기 신도시인데 인구 뭐 합치면 100만이 넘거든요. 이게 네.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강남이나 서울 주요 도심까지 관통할 네. 수 있는 그런 GTX-D 네. 그리고 또 E하고 F도 수도권 전역으로 또 계획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안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또 의회 차원에서 네.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앞으로도 변화될 경기도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변화하게 될 모습을 짧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그 변화의 핵심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예, 1,390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네. 학생 수도 가장 많고요. 네. 근데 경기도가 지금 어떤 정책을 펴에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선도적이고 네. 그런 모험적인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복지,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 재외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경기도 의회도 규모가 제일 큰데요. 네. 또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많은 만큼 또 의원님마다 또 각각 연구를 하시는 분야가 네. 있거든요. 더 풍성한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민과 네. 보답을 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너무 의원님께서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네. 명쾌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이기영 의원의 리더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나 질문 그리고 건의사항들을 저희에게 미리 또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해 있을지 배달의 기수님 배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40대입니다. 아유, 저는 현재 그 지역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데 입찰하거나 사업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게 되었어요. 저희 같은 영세한 건설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예를 들면 김포시에서 뭐 중축공사를 내 학교. 근데 네. 그럼 김포시 업체가 얼마나 수주를 내서 역할을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1년 평균 2.3%? 3%? 그러니까 전 김포시만 그런 건가? 네. 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다 봤는데 뭐 4년 동안 0%인 데가 한 6군데? 오.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시군 가서 네. 시군에 있는 학교 공사를 하는데 특정 시군에 있는 업체는 4년 동안 참여 실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경기도 업체의 하도급 네. 비율도 너무 낮아요. 어. 지금 이렇게 작게 건설업 하시는 네. 분들은 대부분 전문 건설업 업체일 텐데 맞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하는 네. 공사니까 네. 전문 건설업 분야는 지역 네. 건설업체 하도급을 주면 상당히 고마울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다 외부 업체가 와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속상하죠. 네, 필수적인 그런 네. 요소는 빼고 네. 지역 건설업체나 또 네. 그 물품 자재를 네. 좀 써야지 우리가 경기도 예산으로 시행을 하는데 경기도 업체가 못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지역 기업이 네. 돈을 벌어야 그 지역에서 그렇죠. 또 돈을 네. 쓰고 돈이 네. 돌고 돌 거 아니에요. 경기의 맞아요. 선순환입니다. 네. 정확히 아, 알고 그렇죠. 계시는데 예. 그런 부분을 강제를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통계를 내서 현장마다 공사, 시설 공사 현장 무슨 학교 신축 네. 공사는 비율이 얼마인데 하도급 금액이 얼마인데 지역 업체가 얼마큼 썼다는 걸 네. 매년 발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 교육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네. 같은 의원들이 네. 수시로 보는 거죠. 아. 보고서 아니 올해는 왜 떨어졌지? 강제는 비율이? 아니지만 강제는 뭔가 아니고 보이게 예. 해서 네, 드러내게 해서 스스로 자각해서 네. 지역사회나 교육당국이 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더 네. 지역 걸 좀 쓰자. 감시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강제는 강제하지는 아니지만 않지만. 우리 지역 기업을 이 정도 활용해서 공사를 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건의해 줌으로써 그럼 이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네. 내가 다음에 선택을 할 때는 그래도 이 지역 네. 주변의 이 건설업체를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된 측면 그 조례를 활용을 네. 해서 네. 그 매년 이제 그 교육 협력 사업을 합니다. 일선 시군과 네. 교육지원청이 이제 5대5 정도의 비율로 해서 무슨 학교 체육관 마루 교체 공사, 어지 시설 공사를 이렇게 같이 네. 50대 50으로 하는데 네. 그때도 이 발표된 실적 있잖아요. 네. 왜 무슨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실적을 어느 정도 내고 있다면 좀 더 매칭해주는 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그래. 예, 그런 매칭에 네. 또 이렇게 또 근거 자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를 들어 김포를 예를 따지자면 김포에서 건설업체를 하시는 네. 분이 네. 학교를 만약에 공사를 맡게 된다면 네. 더 신경 써서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쵸. 네, 자식들이 네. 있을 거고 그 자제분들이 학교에 다닐 네. 수 있으니까 왠지 그 아빠의 마음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읍소를 드리자면 제발 김포 지역에 훌륭한 네. 자재 업체와 전문 건설 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와. 이렇게 또 네. 의원님이 한 번 더 부탁함으로써 네. 더 신경 써주겠죠. 네, 그럼요. 아무래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의 네. 마음으로 또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아요. 네,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해서 어떠셨는지요? 오늘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다시 한번 제 소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다지는 네.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의 네.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희도 들으면서 너무 또 훈훈했습니다. 그렇죠? 네. 가을 햇살처럼 훈훈한 하루였고요. 자,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안건을 생각하는 의원님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품격! 품격!